오후 들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시장을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IS앳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함께 수사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둘러볼 구역, 바로 방산입니다. 먼저 두 분께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방산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방산 좋죠. 지금 뭐 해외로 보더라도 뭐 유럽이라든지 중동적으로 보게 되면 좋아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리스크가 과연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된다라면은 이런 전제를 깔았을 때 지금 위치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따라잡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방산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이제 동의하고요. 그래서 숨어 있는 이제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는 게 저는 방산 섹터에 지금 가장 필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 챙겨와 주신 방산 구역의 종목도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은 이렇습니다. RFHIC 그리고 휴니드인데요. 먼저 RFHIC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사실 뭐 주파수 이야기할 때 많이 들렸던 위성통신 기업인데 이제 방산 쪽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죠. 그렇죠. 이 기업은 뭐 항상 5G 얘기할 때 전력 증폭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5G가 아시겠지만 가시거리가 짧다 보니까 좀 증폭을 시켜서 가시거리를 늘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방산으로 부각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송수신 모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최근에 방산 매출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실적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만 하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도 78%가량 성장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실적을 좋게 하는 요인들이 일단은 방산 쪽이 있더라고요. 그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만 결국 여기다가 더 플러스를 시켜주는 게 방산 매출인데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그리고 해외 쪽 같은 경우는 7%가량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송수신 모듈 여기는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레이더라든지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전력 증폭기 여기에 어떤 수주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런 리포트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7%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0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00원 정도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5일선 이탈 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방산으로는 이 종목 처음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방산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 23,000원 보면서 대응해 보시죠. 자, 여기에 맞서는 종목 휴니드입니다. 앞서 방산에 대해 설명 주실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찾아보자라고 설명 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인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기업이 저평가이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휴니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혹은 LIG 넥슨, 현대로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들이 이제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얼만큼 많이 받아놨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 시총이 약 1,250억 정도 되는데 2024년도 연말까지 기준으로 이제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하면 3,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수주가 완전히 제로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보다는 결국 2배 가까이, 2배가 넘는 지금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휴니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투자의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글로벌 방위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휴니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방산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인데 오늘 시선이 우리나라 증시 하락 혹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있다 보니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만한 기업들 중에
대형주 단보다는 중소형 단이 조금은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제 이대주주가 누구냐입니다. 시가총액 1,200억 너무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휴니드의 이대주주가 바로 미국의 보잉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휴니드가 만드는 다수의 항공 부품들이 어디로 또 들어가느냐? 미국 보잉사에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그로 인해서 확보한 수주 잔고, 그럼 현재 가격의 휴니드라면 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저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상향했던 추세가 조금은 밀려 내려가는 혹은 꺾이는 구간의 이제 가격대이니 손절라인 8,000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최근에 고점이었던 11,690원 요 부근인 12,000원을 목표로 잡았을 때 좋은 성과 낼 수 있겠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 수주 잔고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보잉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목표가 1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8,000원 추세 꺾이기 전까지 한번 봐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방산구역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구역으로 이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수사해볼 구역 바로 반도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섹터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계속 볼 건가 아니면은 좀 저평가되는 삼성전자를 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로드컴을 잡게 되면서 HBM 쪽에서 돌파구가 저는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미 좋은 걸 볼 거냐 아니면 앞으로 좋아지는 폭이 더 많은 쪽을 볼 거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지수가 어쨌든 3,000포인트가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분명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종목은 단연코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좋습니다. 좋은데 뭐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고민처럼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앞으로 이런 고민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고민 속에서 우리 이사님께서는 삼전의 손에 드셨거든요. 본부장님은 좀 어떠세요? 일단 반도체 섹터는 어차피 주도 업종이다. 그러니까 밀려도 올라가도 걱정하지 말고 저는 밀릴 때마다 꼭 채워둬야 되는 섹터라고 한마디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릴 때마다 사야 되는 반도체. 그렇다면 미리 알고 있어야지 또 선점을 할 수 있겠죠.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단에서 두 분이 가져와 주신 종목 바로 ISC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ISC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소켓. 말 그대로 반도체 테스트하는 장비 만들고 있죠. 네, 그렇죠.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소외가 돼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조금 상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최근에 반도체 6월 달 돼서 반도체 흐름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조금 이제 소외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어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어떤 계기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IS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제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5.03%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공시를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좀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LG키앙 테스트 소켓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체 AI 칩을 이제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계돼 가지고 에이직 쪽으로 이제 매출이 그리고 에이직 쪽의 어떤 그
그 수요랄까요?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그 LG 칩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테스트 속의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온 리포트들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쪽의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낚시 효과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전일 16% 급등이 나왔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121선의 지지를 받고 현재 또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어제 뭐 어쨌든 8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제 16%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이슈까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제가 뭐 상승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73,000원 정도 일단 좀 설정을 했고요. 뭐 전고점 부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표가가 73,000원이고요. 잘못 말했습니다. 목표가가 7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어제를 기점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7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56,000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죠. 자, 여기에 맞서는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5만 원대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네, 바로 가지 않는 게 저는 더 나은 지금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바로 가게 되면 참 지수의 영향도 있고 수급적인 부담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가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로 갈 수 있는 힘을 저는 모아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죠? 아마 우리나라 장전부터 메모리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고 세론의 현상을 좀 띠다 보니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오늘 지수 밀림과 함께 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만큼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이 지금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PC 버전으로만 혹은 모바일 버전으로만 이제 판매됐던 칩들이 자율주행, 로봇 아니면 우주항공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형성이 되는 만큼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PCB 기판에 대한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신규 공장 가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매출처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서요. 4공장에서 올해 연말부터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늘어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셨을 땐 지금 당장도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삼성전자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수페타시스는 지금의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하실지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고민을 해보면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만 원대는 이수페타시스가 계속 이제 돌파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4만 원이 이탈될 시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또 나올 수 있어서 손절 라인 4만 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작년 7월 달쯤에 기록했던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그 작년 이맘때가 이제 곧 다가오는 상황인데 올해 7월 안에는 저는 충분히 한번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고 목표가는 저는 65,000원을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종목 바로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4분기에 신규 공장 가동된다면 내년 1분기에는 실적이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목표가 7월 안에 65,000원 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4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구역까지 함께 봐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사해볼 구역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정책수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AI인데요. AI 관련해서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AI 섹터 관련한 의견부터 먼저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플랫폼 쪽이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 방산을 이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2020년대 그 당시 코로나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비대면이라는 게 화두가 됐었고 거기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결제 인프라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어떤 트렌드에 상당히 딱 들어맞는 그런 섹터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AI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조정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공교롭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네이버 출신 사장이 중기부 장관으로 가게 되고 네이버 출신이 AI 정무수석 가게 되고 이게 전혀 연결고리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분명히 증시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플랫폼이 조선 방산의 바톤을 이어받을 뭐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AI 주도 섹터, AI 플랫폼이 주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결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과 재작년 하드웨어 쪽이 강세였다면 올해 들어오면서 정부를 등에 업고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큰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누가 좋냐, 누가 나쁘냐 이걸 떠나서 지금 다 같이 성장을 해가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이라고 좀 보셨을 때 저는 소프트웨어 쪽도 당연히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중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과연 어디일까요? 두 분의 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은 타이거 인터넷 탑10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이사님 이거 ETF죠? ETF라고 한다면 역시 종목과 그 안에 비중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제가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번만 네. 김수선 본부장이 먼저 하고 제가 뒤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양보해 주시죠. 일단 뭐 카카오냐 네이버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이버의 이제 중요 인사가 정부 고위 관리원으로 이제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이버 이제 하이퍼클러버 X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버린 AI라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AI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클러버 X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이퍼클러버 X에 대한 기술력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주가에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부 정책 그리고 이제 지원금이 100조 단위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지금 당장에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R&D, 연구를 할 수 있고 플랫폼화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쪽에 대한 섹터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실적 안 나온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만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일단 중소형주를 보시더라도 대장주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세가 나야 중소형단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좀 보셨을 때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단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오늘의 떨어지는 하락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충분히 조정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손절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매수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보다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매수 밴드에서 조정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선 두 종목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비중이 있다면 한 번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만 네이버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대신 이제 손절가는 22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22만 원 이탈 시에는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6월달, 그러니까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가서 저는 35만 원까지 길게 보시는 게 네이버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형주가 움직여야지 그 섹터가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오늘 선택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중요하겠습니다.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진입,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 22만 원 봐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사님 지나서 이사님 이제 드디어 오늘의 피날레입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어떤 이유인지. 제가 뒤에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네. 조금 전에 김태성 본부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네이버냐 카카오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이렇게 덜어주는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인터넷 탑10이라는 ETF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카카오가 비중이 31.67%고 네이버가 25.82%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냐 카카오냐라는 그런 고민을 싹 해결을 시켜주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짬짜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올라가든 카카오 올라가든 거기에 소외되지 않고 동반해서 플랫폼의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쪽에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대장이 가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ETF 상품을 또 준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더존비전이라든지 카페24, 뭐 한글컴퓨터, 뭐 디어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충분히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TF 상품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건가, 오늘 조정이 마무리가 될 건가, 그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할 때 이렇게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오늘의 하락을 절대 겁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잡았는데요. 사실 주도 섹터가 된다라면 목표가 6,000원도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조선방산처럼 주도 섹터가 된다라면은 6,000원 목표가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소가 6,000원이라고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ETF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ETF도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느긋하게 천천히 매수를 해도 되고 최소 목표가 6,000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도 4,150원을 준비를 했는데 손절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라는 질문에 나는 네카오라고 답변하는 듯한 종목이었습니다. 타이거 인터넷 탑10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가 최소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보지 않아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